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하고 일주일 넘게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니까 검찰은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 중인데요. 송 전 대표 부인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 지명자 비판하니까 우리 남편 구속된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아예 매주 금요일에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까지 예고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인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언론제도 만들겠다, 돈봉투 사건으로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했다 이런 어떤 구체적 진술, 객관적 물적 증거 없으니까 주변인들 팔팔 털어서 결권으로 나가고. 저희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편 앞으로 최소한 구속기간 6개월입니다. 저희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선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지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구치소 안에서도 이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 뭐 가족 혹은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서 지난 주말 혹은 그 전부터 접견 금지 조치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였는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지금 인권 탄압이 심각하니까 대표님이 영치금 돈을 절대 보내지 말라더라. 이런 얘기까지 회자가 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 이게 송영길 전 대표 지지하기가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매주 또 나가서 무슨 또 이 추운데 또 집회도 해야 되고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책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이 가족들의 뭐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건이 무슨 검찰이 기획해서 했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기본적으로 그 녹취록 자체가 공개가 되고 수사가 되면서 이 돈봉투 사건이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뭐 이걸 알고 지금 뭐 몰래 수사하다가 뭐 기획해서 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본인이 그다음부터는 계속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윤 대통령 비판한 거지. 어떻게 이게 지금 사건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나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인권 탄압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 형이 지금 이 변호사입니다. 그럼 변호사 면접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족들 면회 안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공범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소하기 전까지 사실 면회 금지된 거 역대 많았습니다. 예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본인 딸도 면회를 못했어요. 최서원 씨요? 예, 최서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탄압이라 그러면 이해 안 되죠.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 그 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또 지금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본인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법정 나와서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백을 강조한 증거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송영길 전 대표님이 영치금 구치소 안으로 절대 지지자들이 보내지 말라더라.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올 여름에도 영치금을 두고 검찰과 야당이 공방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대북 송금 의혹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른바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벌였던 걸 두고 당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지명자가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영치금 보내면 법무부 장관 맞아요? 법무부 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내면 수사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는지 좀 더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정신 나갔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수원지검 찾아가서 이제 앉아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최악의 사법방해 아니냐라고 한동훈 당시 장관이 비판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영치금 보내기 운동. 다만 앞서 다시 화면을 돌려봤을 때 송 전 대표는 일단 이제 그 검찰 내부나 이런 구치소 상황, 접견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인의 탄압 혹은 그러니까 지금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영치금까지도 보내지 마. 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인지 본인 지금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탄압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을 의식해서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인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송영길 대표는 지금 본인이 한 40년 전에 진짜 군부 독재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인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예. 견딜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송영길 대표의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영치금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보셨는데 기자의 질문부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여러 사례를 들면서 뭐 검찰청 가서 드러눕고 어떻게 뭐 항의하고 이런 부분을 쭉 열거하다가 영치금 보낸 것까지 넣어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딱 영치금만 뽑아가지고 사법방해라고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낮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치금 보냈다고 사법방해 된다 뜻이 아니라 영치금을 보내면서 일정 부분 계좌가 차면 본인 계좌로 넘어가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여론을 통해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 그것을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로 보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거지 영치금 금액 자체를 가지고 돈이 모인다는 걸 가지고 사법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좀 더 본론으로 가보면 사실 송 전 대표 지금 3번째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이렇게 검찰이 다시 휴일이 끝나면 내일 소환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송 전 대표 구속 이후에 일주일 동안 검찰로서는 물론 송 전 대표도 본인 법적인 근거 아래서 여러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일주일이 그냥 흘려보낸 셈인데 서영주 대표님.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면 돌아오는 금요일도 이거 다 인권 탄압 검찰 매주 금요일에 받겠다 이제 투쟁 수위를 높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거는 검찰 소환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주라고 무던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은 별건을 했어요. 본인이 운영하던 먹사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정치자금까지 엮어서 갔습니다. 뇌물죄까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에서는 이게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 예. 라는 차원에서는 재판장에 나가서 나는 심리받고 여기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걸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는 게 그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게 욕할 일입니까? 예. 말한다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신한다는 주장을 굴하지 않고 재판장에 가겠다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본인의 방어권으로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부분이나 나머지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지금 자료 화면에 봤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통탄할 일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셨지만 예. 당시에 보시면은 들어놓고 영치금 넣고 법무장관이 그래 세세한 것까지 다 알거든요. 민주당 일은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어보면은 민주당에서 시켰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타켓이 민주당으로 돼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하시는 거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통탄할 얘기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지명자 비판하니까 남편 구속됐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왜 오해는 그러냐면 할수 시점 있어요? 자체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그런 좀 거친 언사를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설전이 오갔고 예. 그리고 나서 송 전 대표를 4월에 귀국했는데 12월에 총선에 맞춰서 구속시켰다. 아하.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니까 국회로 왔다. 이창훈 부장판사도 그래서 구속영장을 예를 들면 발부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발부는 유창훈 판사가 비교적 혐의가 중하다고 해서 했는데 마치 그거를 그럼 사법부까지 아니.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비판하니까 송 전 대표 배우자의 말에 따르면 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청구를 안 하면 결과에 유무죄가 안 나오잖아요. 검찰이 예. 청구를 12월에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특검법도 12월에 한 게 정치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지난 3월부터 논의가 돼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협상도 안 하고 거부했습니다. 절차상 아니, 241 특검법 문제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특검법도 예. 12월에 하는 건 절차상 됐던 것이고 예. 그러면 검찰도 본인들의 수사상 12월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만 있을 뿐이지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부분들의 오해는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으로서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이 있는데 제 주장할 수 말은 있는 이제 서영주 부분이고.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유창훈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했을 때 그렇게 민주당이 극찬하다가 예를 들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하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마치 송 전 대표 배우자는 본인의 배우자가 구속된 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지명자의 비판하니까 마치 구속됐다는 건 가족은 얘기할 수 있어도 민주당은 좀 그거와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민주당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개인적인 송영길 전 말씀드리는 대표의 거예요. 부인 예. 얘기하시는 거 예. 보고 예.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오해를 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묘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 근데 이제 당 얘기와 이제 부인 얘기 좀 혼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를 가름막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정치투쟁 비슷한 걸 하겠다는 얘기고